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깊은 이야기를 피했고, 아이들은 어린이 그냥 알아듣겠거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어지고, 자녀와 배우자와 손주에게 꼭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심을 담아 말할수록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밀어붙일 때 상대는 마음으로 밀려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경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확인입니다.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린다는 것은 나의 울타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울타리 안으로 잠시 들어가 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가까움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니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한다. 듣기 싫어도 진실은 말해 주어야 한다. 틀린 말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랑하니까 더 엄격해야 한다. 이런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와 방식입니다. 상대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들이밉니다. 상대는 아직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벌써 해답을 들이밉니다. 이럴 때 상대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방어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섭섭해집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구나? 왜 고마워하지 않나? 이렇게 서로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자녀는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너는 여전히 부족해. 배우자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한쪽은 나는 도와주려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쪽은 너는 또 나를 가르치려 하네 라고 듣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감정은 가슴으로 듣습니다. 가슴은 내용보다 태도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태도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려는 마음가짐을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준비 없이 나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명령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경청으로 시작된 말은 부탁이 됩니다. 명령은 벽을 세우고 부탁은 다리를 놓습니다. 벽이 쌓이면 멀어지고 다리가 놓이면 가까워집니다. 경청은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경청을 몇 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특히 이 습관을 많이 보입니다. 아들의 첫 마디만 듣고 벌써 그 다음을 예측합니다. 배우자의 얼굴만 보고 벌써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미리 잘라버립니다.
이 순간 상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굳이 더 말해도 소용없겠네. 이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가족은 우리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되받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많이 지쳤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이렇게 조용히 되짚어주면 상대는 안도합니다. 내 말을 흘려듣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 안도감이 관계를 다시 붙잡아 줍니다. 중요한 점은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너무 빨리 나오면 충고처럼 들리고 꾸중처럼 들립니다. 위로보다 앞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셋째,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느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이성적인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속이 많이 쓰렸겠어요? 지금은 그냥 들어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말은 상대의 주도권을 지켜줍니다. 주도권이 지켜지는 관계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안전함이 생기면 가까워집니다. 넷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빨리 말로 채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가족 안의 침묵은 때때로 약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만져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빼앗지 않을 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구나.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릴 때 가족은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욕심을 조금만 늦추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배우자에게도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은 틀렸으니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이런 말은 설득이 아니라 통제처럼 들립니다. 통제는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통제를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항하거나 도망갑니다. 반대로 경청은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느낌은 어른 대 어른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닫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경청은 상대를 위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면 억울함이 쌓이지 않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다릅니다. 내 말이 엉뚱하게 해석되기도 하고 내 의도와 반대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오해가 커집니다. 경청은 이런 상처를 줄여줍니다. 경청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경청은 특히 세대 사이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예민하니? 자녀 세대는 말합니다. 부모님은 왜 늘 내 말을 끊으세요? 이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식의 싸움입니다. 자녀 세대는 먼저 감정을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 세대는 먼저 해결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서로 방향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한마디만 바꾸어 주셔도 관계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 힘들었겠구나. 거기까지 들었는데 벌써 마음이 쓰리다.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의 조언은 훨씬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마음이 먼저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경청은 다시 손을 잡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단정합니다. 당신 또 그 일로 화난 거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은 상대를 하나의 모습으로 가두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음은 어제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제가 지금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새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 공간이 바로 다시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경청은 말 그대로 귀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고, 눈으로 하는 일이고,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을 상대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팔짱을 풀고,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방어가 내려가면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진짜 마음이 나올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은 가족을 위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도 오래 듣지 못합니다. 나의 불안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섭섭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오늘 고마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때 나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 연습은 나의 내면을 달래줍니다. 마음이 달래지면 타인의 마음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여유를 건넬 수 있습니다. 경청은 관계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의 분위기 자체를 바꿉니다. 집 안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낮아집니다. 서로를 피하지 않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지도 않는 평안한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온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창한 행사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마다 쌓이는 신뢰가 만든 온도입니다. 그 온도를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경청은 사과의 힘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사과했는데도 상대는 여전히 삐쳐 있고 분위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안해. 그런데 너도 잘못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상대는 사과보다 변명을 먼저 듣습니다.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반대로 경청한 뒤에 하는 사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왜 속상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 내가 급하게 말한 것이 너에게는 상처였구나. 미안해. 이런 사과는 핑계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인정받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관계는
다시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경청은 또한 나의 목소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자꾸 듣기만 하면 내 자리는 어디에 있나? 내가 너무 맞추기만 하다가 억울해지지는 않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경청은 굴복이 아닙니다. 경청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를 같은 눈높이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말도 아니고 아래에서 애걸하는 말도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는 느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편안해진 자리에서는 솔직한 마음을 더 안전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표부터 내어놓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게. 얼핏 보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약속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먼저 들어주고 마음을 다독여 준 다음에야 약속은 힘을 갖습니다. 약속은 머리로 쓰는 문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악수이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조금씩 단련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연습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들은 말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적어 두십시오. 둘째, 오늘의 대화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길게 늘어놓은 말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내일은 그 불필요한 말을 조금만 덜어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간단하지만 꾸준히 반복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말의 길이는 짧아지고 말의 무게는 깊어집니다. 깊어진 말은 가족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가족은 결국 함께 사는 시간 속에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침묵을 대하는 태도 하나, 이 모든 것이 천천히 번집니다. 손주는 그것을 보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자녀는 그것을 보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해석합니다. 배우자는 그것을 보며 여전히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한 사람의 습관을 넘어서 가정의 문화가 됩니다. 말이 부드러운 집은 마음이 쉬는 집이 됩니다. 마음이 쉬는 집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여러 갈등을 지나오셨습니다. 서운함을 쌓고 말하지 못한 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위에도 관계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어떤 꽃은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서 더 짙은 향기를 남깁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피어나는 화해와 이해는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귀하게 듣는 순간 그 꽃은 천천히 피어납니다. 그 향기는 오래 갑니다. 그 향기는 남은 삶을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능합니다. 말을 조금 줄이시는 용기, 상대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 감정을 먼저 만져주시는 다정함,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함, 그리고 너무 빨리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겸손함. 이 5가지만 마음에 품어주신다면 가족은 분명히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은 우리 마음의 안정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경청은 가족을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동시에 존중받고 싶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나무의 두 가지 가지와 같습니다. 경청은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람은 언젠가 불어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말을 귀하게 들을 줄 아는 가족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 일어섭니다. 서로를 부드럽게 붙잡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는 일, 이것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